예, 민노총 글쎄요. 네, 이른바 한국에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이 등극한 지는 꽤 됐습니다. 예, 초기에는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른바 귀족 노조로 우리가 그런 그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죠. 실제로 민노총의 상당한 이 회원들 간부들은 물론이요, 회원들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른바 화이트 칼라, 예, 이 사무직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높지요. 네, 평균적으로도 결코 낮지 않고요. 민노총, 한노총 이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자, 민노총이 시무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바로 부자들 곡간을 털어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 뭔가 조금 좀 말이 상당히 어감이 엄청 세죠. 부자들 곡간을 털어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글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르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 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노총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랑 생각은 많이 다르다 정도로 인정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에 부자들을 곡간을 털어야 된다. 이른바 부의 재분배 얘기를 물론 하는 것이죠. 부의 재분배를 얘기를 할 텐데, 저 부의 재분배라는 말 대신에 저렇게 부자들 곡간을 털어야 불평등이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럼 부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선악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악이고 우리는 그 악인들, 부자들의 곡간을 털어도 되는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완전히 진영 논리, 그럼 이분법적 논리로 저렇게 편을 가르는 게, 글쎄요, 편을 가르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주 실정, 여러 가지 잘못한 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두 조각으로 나눠줬다는 거. 예, 자기 편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네, 민노총 시무식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 예, 저기는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현, 뭐 여러분들 아시죠? 이른바 저 진보 세력 중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 뭐 여기에는 당연히 비판론이 따를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임금 상위 10 내지 20%인 민노총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당신들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로 저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저 MS님이 말씀을 좀 주셨네요. 민노총이 사회주의자들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예, 저런 식의 저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예, 모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자들의 곡간을 털어서 나눠지는 게 사회의 부의 재분배, 예, 재화의 재분배, 뭐 이런 식의 이른바 아주 부당한, 불편부당한 또 이 표현이 있는데, 부자들의 곡간을 턴다. 글쎄요, 옛날에 뭐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그 부자 터는 거, 또 뭡니까? 그 대도 조세용도 생각이 나네요. 대도 조세용이 이른바 부잣집들, 고관 대작들의 집에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어로 대표되는 그런 고가의 물품을 훔쳐서 이른바 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말년은 사실 뭐 비참한 좀도둑으로 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좀도둑일 때 잡혀온 거지요. 예, 생활고에 힘들어서 좀도둑으로 변했다라고 항변을 하지만, 글쎄요, 저 표현을 보고 글쎄 대도 조세영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의적, 뭐 홍길동전에 나오는 의적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옛날 이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22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민노총이, 그것도 시무식에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시무식에서 부자들 곡간을 털어야 불평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말 자체, 이거는 정말 글쎄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상균 그 전 위원장도 참석을 해가지고, 불평등을 끝장내는 건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자들의 곡간을 털지 않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기득권 불평등 체제에 파열구를 내는 2022년 올해를 동지들과 힘차게 열어갔으면 한다. 예,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요, 평균 임금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상위 10에서 20%가 듭니다. 예, 민노총 회원들을 통계를 내보면요. 그리고 비노조원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한두 번 얘기를 했고, 그는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뭐 택배 노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비노조원을 그렇게 상대로 상당히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민노총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민중 총궐기를 선포한답니다. 네, 정말 이 와중에 민중 총궐기라니요. 예, 정말 참 어떻습니까? 민노총이 서울에서 총궐기를 지금 앞들고 있다. 예, 이때 이 슬로건도 벌써 만들었네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예, 이 불평등은 바로 부자들 곡관을 털어서 불평등을 지금 없애자는 얘기인데, 네, 이 서울서 1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15일 날 서울서 대대적인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 5년 만에. 네, 지금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이 과연 저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할 상황인지, 글쎄요, 대선 전국에서 민노총은 정치적 세력화에 나설 계획이다. 당연하겠죠. 예, 민노총은 지금 제가 열흘 전에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과 이른바 진보 세력이 결합해서 독자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죠. 네, 이게 이제 막판에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렇게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자 세력을 만들어서 이른바 정치적인 세력을 이때 대선 전국에서 한참 키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민노총의 주된 목표는 거대 양당 체제 타파와 불평등 체제의 청산이다. 네, 바로 이제 이 정치 시즌은 정치 시즌입니다. 민노총도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15일 날 대대적인 민중 총궐기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귀족 노조인 민노총의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른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 예, 지금 우리가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시 이후에 점등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 있는데요. 네, 우리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 자영업 단체들이 9시, 지금 9시라는 게 뭐죠? 9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고 싶어도 못 받죠. 네, 모든 영업, 식당과 카페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9시가 통행 금지인데, 그렇다면 좋다. 9시 이후에 점등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에 우리는 항쟁할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조치를 2주 연장했다. 손실보장 500만 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을 55만 명으로 줄인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 네, 2년간 장기화된 희생 강요에 업종을 불문하고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오후 9시 이후 자정까지 간판과 영업장 불을 동시에 점등 시위를 할 것이다. 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켜면서 시위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오후 9시 이후에는 뭐 손님이 있어도 나가야 될 판이니까 점등 시위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점등 시위는 6일부터, 오늘이 4일이죠. 내일 모레부터네요. 6일부터 14일까지 총 9일간 점등 시위에 돌입해서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방역 조치에 항의 의사를 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 비대위는 10일에는 오후 3시에 여의도, 바로 이곳입니다.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런 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전국 총궐기대회,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그야말로 생존을 건 이른바 점등 시위, 이런 것들은 글쎄요,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글쎄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하고 있고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그야말로 생존에,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이 코너에 몰려서 이제 점등 시위라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노총도 그럴까요? 정말 코너에 모여서 정말 더 이상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총궐기대회를 여는 걸까요?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치 세력화를 키우기 위해서 이른바 대선 전국 바로 목전에서 이렇게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난 12월 22일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현장에서 직접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99명, 그때 방역 조치가 299명, 300명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시위의 집회 허가를 받은 곳에 딱 299명만 들어가서 집회를 열었죠. 그때 현행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될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예, 지금 저렇게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저 상황에서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이 현장 기자가 가서 쭉 이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죠. 네, 저분들은 정말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주는 매체에 굉장히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기자가 그 현장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아시아투데이 화이팅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시청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노총 그 총궐기대회와 이렇게 같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정말 우리 말없는 다수들의 그런 그 공감대가 과연 두 집회의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른바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9시 이후 점등 시위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